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장대라는 젊은 청년 하나가 괴나리 보찜을 하나 메고 전국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지요. 며칠 동안 밥 한 끼 구경하지 못한 장대는 배가 고파도 너무 고팠습니다. 그리하여 장대는 어느 초가집으로 들어가 주인장을 불러보았지요. 계시오. 르시오? 지나는 길손이온데 며칠 동안 굶어 허기가 져서 그러니 밥 한 끼 줄 수 있겠소? 미안하오. 흉년이 들어 우리도 당장 때울 끼니도 없다오. 하면서 늙은 할아버지는 물 한 대접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시오. 가난한 농부는 먹을 게 없어 미안하다며 물 한 대접을 주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장대는 물 한 그릇을 마시고 또 이 집 저 집을 더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형편은 모두가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다 장대는 어느 허름하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시오. 니신지요? 장대의 말에 방문이 열리고 젊은 처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비쩍 마른 모습이었지만 이목구비는 흠잡을 데가 없이 무척 조화롭고 예쁜 얼굴이었지요. 나는 지나는 길손인데 며칠째 곡기 구경을 못하다 보니 배가 고프구려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소? 청년의 말에 처녀는 뭔가 난처한 듯 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들어오시지요. 장대는 처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방에는 늙은 노모가 누워있는 것이었지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내가 너무 오래 살은 탓이라오. 아니 아직 한참 더 사실 수 있으신데 너무 오래 살았다니요. 나이가 드니 병들이 하나둘 늘어서 그런 것이요. 그러니 내 딸 월양이만 더 힘들게 되었소이다. 보아하니 어머니도 먹지 못해 몸도 비쩍 마르고 건강까지 안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 송구합니다. 처녀가 물 한 그릇과 곶감 한 개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흉년 때문에 모두가 힘든 줄 알고 있어이다. 그러니 부담은 갖지 마시구려. 장대는 물 한 그릇과 곶감을 순식간에 먹었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허기를 면할 수 있게 되었소. 따뜻한 밥을 지어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이미 마을의 쌀독이 바닥난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 너무 심려하지 마시구려. 그런데 어머님을 모시고 두 분이서만 사시는 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시기에 모녀가 살아가기엔 쉽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사시는 게요? 그나마 다행히도 어머님께 배운 바느질 솜씨가 좋아 아직 일감은 있습지요. 허나 이 일감이 끝나면 일이 없으니 걱정입니다. 그렇구려. 이름이 월양이라 했소. 그렇습니다. 그럼 농사는 짓지 않는 것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보니 허대감께서 땅을 내어주시 않는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 바느질밖에 없지요.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힘들어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월양이가 장대는 참으로 착하고 성심이 곱단 생각을 하였지요. 월양이는 무척 차분하였고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도 어려운데 배 곱는 사람을 외면하지도 않고 없는 형편의 곶감이라도 내놓는 것을 보면 마음 씀씀이가 무척 아름다웠지요. 월양이의 성품은 양반집 며느리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대는 월양이가 특별해 보이는 것이었지요. 왠지 보고 있으면 가슴도 설레이고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장대는 어머니 누워있는 이불 속에 가진 돈 단양 중에 4냥을 몰래 넣어 두었지요. 그리고 집을 나온 장대는 왠지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아쉬움이 큰 것이었지요.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은 지독한 흉년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 하나 길손인 장대에게 밥 한 끼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요. 정말 지독한 흉년이 들은 게로구나. 나도 나지만 마을 사람들이 살아갈 일이 더 걱정이로다. 장대는 가난한 농부들의 집에서는 얻어먹을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에서 제일 크고 유일한 기와집, 양반집으로 가보기로 하였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이 옆에서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허대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니 어찌 조심하라 하시는 게요? 허대감은 큰 벼슬을 하던 사람인데 눈앞에서 코도 베어간다 들었소.
웬만한 사람은 허대감에게 앉은 자리에서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긴다 들었소이다. 아니 허대감이 그리 술수가 뛰어난 것이요. 아, 말도 마소. 나도 한마지기에 쌀 석섬을 주기로 하고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요즘은 흉년 때문에 쌀이 석섬은커녕 두 섬도 안 나온다오. 그래도 허대감은 악착같이 석섬을 모두 받아간답니다. 아니 쌀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간다는 것이요? 쌀 대신 여인들 머리도 잘 나가고 장정들은 관청에 보내 일을 시키지요. 그리고 장정들 품값은 허대감이 챙겨간다오. 아니 그런데 관청에서는 어찌 마을 사람들 품값을 허대감에게 준단 말이요? 그것까지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라. 하지만 큰 벼슬을 한 사람이니 이런 조그만 시골 마을의 관리들이라고 해봐야 어디 힘이 있겠소. 마을 사람들은 허대감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악랄한 허대감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온다는 것이었지요. 허대감은 마을의 땅을 죄다 소유하고 있으니 마을 사람들은 허대감에게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흉작이 되어도 한마지기당 쌀 석섬은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이었지요. 또 풍작이 되어 쌀이 6가마가 나온다 하여도 추가로 쌀을 1가마는 받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흉년이 되어 쌀이 2가마도 채 나오지 않을 때면 허대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3가마를 받아간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풍작이 되어도 흉작이 되어도 배를 곰기 일쑤였습니다. 시골 마을일수록 양반들의 폐악질이 도를 넘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허대감 한 사람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이를 어찌 두고 볼 수 있으랴. 허나 아직 배가 고픈 장대는 그래도 허대감 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니시여! 지나는 길손이온데 배가 고파서 그러니 밥 한 끼만 줄 수 있겠소? 아니 어디라서 감히 동냥질을 하는 것이오. 저리 썩 꺼지시오. 양반집 머슴은 장대를 매몰차게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꽉 닫아버리는 것이었지요. 머슴에게 쫓겨난 장대는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은 허대감집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장대는 대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아니 왜 또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오. 한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소. 주인 어른께 100냥짜리 보물을 가진 손님이 찾아왔다 전해주시오. 그리만 해준다면 한 냥을 드리겠소. 허대감에게 100냥짜리 보물을 가진 손님이 찾아왔다 말만 전해주면 한 냥을 주겠단 말에 머슴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럼 한 냥을 먼저 주시오. 세상 이치란 물건을 받고 돈을 주는 법이요. 그러니 허대감을 뵙고 이 집을 나갈 때 드리겠소. 그러자 머슴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돌아 나오는 것이었지요. 이리 들어오시오. 그리하여 장대는 머슴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날 찾으신 게요? 허대감이 직접 나와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귀한 보물을 가지고 한양으로 가는 중인데 몸이 피곤하여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헌데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무 곳에서나 기거할 수가 없지요. 그리하여 이렇게 대감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감님 집이라면 안전할 것 같아서지요. 아니 귀한 보물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요? 귀한 보물이라는 말에 허대감이 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이 집을 떠나는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말에 허대감이 뭔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러시오.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 사랑채에서 머무시구려. 그리하여 장대는 허대감의 사랑채에서 머물게 되었답니다. 사랑채로 건너간 장대는 괴나리 보찜을 베고 누웠습니다. 아이고 좋구나. 얼마 만에 이렇게 좋은 방에 누워본 것이냐. 장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고 저녁때가 되니 머슴이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날이 깨서 오셔서 같이 저녁하자고 하십니다요. 그러자 장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머슴을 따라갔습니다. 장대는 허대감이 부를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욕심 많은 허대감이 100냥짜리 보물을 절대 그냥 보낼 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 보찜은 방에 두고 나오지 힘들게 들고 나오셨소. 이놈은 제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니 한시라도 내 곁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지요. 허허 그러시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그러시는 게요? 허대감은 도대체 어떤 보물이길래 100냥씩이나 하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틈타 보물을 빼낼 생각도 하고 있었지요. 자, 어서 드시오. 허대감은 저녁으로 술과 고기 안주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아 장대에게 술을 잔뜩 먹일 생각인 게 틀림이 없었지요. 허대감의 생각을 꿰뚫은 장대는 술은 입에만 대고 고기 안주를 먹었습니다. 며칠을 굶다 보니 고기 맛이 꿀맛이었지요. 그렇게 허기가 어느 정도 가시자 장대가 말을 꺼냈습니다. 술대접을 받았으니 제가 값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지요. 어허, 어떤 이야기길래 값이 지다는 거요? 옛날 옥황상제께서는 자식이 여럿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자식 중에는 철부지 망나니 같은 자식이 하나 있었지요. 어찌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지 옥황상제께서도 골치가 무척 아팠답니다. 그리하여 옥황상제께서는 결국 철부지 자식에게 벌을 주었답니다. 아침에는 10자 20자까지도 커지고 점심때는 한자로 줄게 하였지요. 그리고 다시 오후가 되면 20자 30자가 되게 하였답니다. 아니, 그런 벌이 어디 있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늘었다 줄었다 한단 말이요? 이 이야기는 열량짜리지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해줄 수가 없답니다. 허허, 내 평생을 살아왔어도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요. 허대감은 무슨 벌인지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벌이기에 그리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어서 말해줄 수 없겠소? 그렇게나 알고 싶으신 것이요? 아, 그렇다 하지 않소. 어서 말씀해 주시구려. 그럼 말씀해드리지요. 철부지 자식이 사람을 하도 괴롭히니 옥황상제께서는 철부지 자식을 아예 사람에게 붙여주었답니다. 허나 사람에게 붙어는 있으되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도록 그림자로 만들어버렸지요. 그리하여 날이 밝으면 그림자가 사람을 괴롭히려고 커지나 옥황상제가 내린 벌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지쳐서 다시 작아진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해가 져 괴롭힐 수가 없으니 그림자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옥황상제께서 철부지 자식에게 내린 벌이랍니다. 허허, 듣고 보니 참으로 재밌소이다. 내 평생 이런 진기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또 다른 이야기는 없어. 지금까지 이야기는 대감께서 저를 접대해 주셨으니 제가 대감께 드린 선물이지요. 허나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대감께서 맞추면 내가 열량을 드리겠소이다. 허나 대감께서 맞추지 못하면 열량을 내셔야지요. 맞추면 열량을 받고 못 맞추면 열량을 내야 한다는 말에 셈이 빠른 허대감은 얼른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도 결국 나는 공짜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은 아닌가? 속으로 생각한 허대감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좋소이다. 그리 해봅시다. 몇 년째든 흉년 때문에 할 일도 없어 무료해진 허대감은 난생 처음 들어본 진기한 이야기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장대는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동이 틀 때까지 총 11편의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그런데 11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허대감은 단 한 개도 맞추지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밤을 꼬박 샌 허대감은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지요. 장대의 보물을 빼내려는 생각은 까마득하게 있고 장대의 이야기 속에 푹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허대감이 깊이 잠이 든 것을 보고 장대는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활짝 폈답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시오? 청년이 기지개를 펴다 말고 뒤돌아보니 웬 젊은 여인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허대감님의 따님이신지요? 호호, 그렇게 보이십니까? 내가 안방마님이라 보시기엔 너무 젊어 보이나요? 아, 그러시군요. 대감님의 안부인 되시는군요. 너무 젊고 아름다우셔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호호, 정말 그렇단 말이요? 허대감의 부인 마님은 청년의 아름답다는 말에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쩌면 그리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요. 아니, 내 이야기를 듣고 계셨소. 들었다 뿐이겠소. 그 바람에 나도 꼬박 날을 세웠다오. 옆방에서 안방 부인 마님도 청년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어쩜 그리 밤새도록 말씀을 하신단 말이여. 그러니 배가 고플 것 아니여? 마님은 장대의 손을 잡고 사랑방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랑방에는 푸짐한 한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배고프지요. 어서 드시구려.
내 여종을 시켜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하라 시킨 것이요. 덕분에 아침밥을 푸짐하게 먹게 되어 고맙소이다. 마님은 장대가 밥을 먹을 동안 옆에서 계속 제잘거렸습니다. 아니, 이야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생긴 것도 너무 잘생긴 것이 아니여. 코가 오똑하고 두툼한 것을 보니 배꼽 아래 사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소. 호호. 아, 그거라면 조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지요. 오죽하면 아버님이 제 이름을 장대라 지었을까요? 아니, 이름의 의미가 그렇단 말이여. 호호. 장대가 밥을 다 먹고 나니 마님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장대 곁으로 바짝 붙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대의 허리띠를 풀고 손을 깊숙이 집어넣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마님은 화들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물건이 다 있단 말이여? 일이 크면 어찌 일을 치를 수 있단 말이여? 장대가 따로 없구려. 호호. 마님의 두 눈은 이미 흰자가 검은 자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시작도 전에 벌써 흥분해 버린 것이었지요. 어서 올라와 보시오, 어서. 마님은 장대가 소화가 되기도 전에 안달이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대도 하는 수 없이 아랫도리에 힘을 바짝 주고 말았지요. 그러자 마님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허대감은 꼬박 날을 새느라 잠들어 있었지만 마님의 비명은 담장 너머로 나갈 판이었지요. 그리하여 장대는 반의 반만 써가며 살살 일을 치렀답니다. 장대만한 것을 모두 쓰면 난리가 날 것만 같았지요. 그래도 마님은 결국 혼절을 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어허, 참 이거 큰일이로다. 장대는 서둘러 마님을 업어다 안방에 눕혔습니다. 다행히 보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리고 다시 장대는 사랑방에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해질녘이 되니 머슴이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장대어른 대감께서 찾으십니다요. 그래 알았다. 장대는 허대감이 있는 안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어제는 참으로 재미가 있었소. 허나 어제는 내가 답을 하나도 맞추질 못했으니 오늘도 10개의 이야기를 해보시오. 그럼 오늘 내가 10개의 답을 모두 맞추면 다시 원점이 되지 않겠소? 좋습니다. 대신 10개를 모두 못 맞추면 100냥이 200냥이 되는 것이요. 좋소. 어서 이야기나 시작해보시오. 그리하여 장대는 또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장대가 이야기만 하면 허대감은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또 동이 틀 때까지 이야기를 해주니 허대감도 지쳐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도 허대감은 단 한 개도 맞추지를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쌓인 돈만 해도 200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보니 안방 부인 마님이 나와 있는 것이었지요. 어서 오시게 장대, 배고프시겠어. 호호. 마님은 장대의 손을 잡아 끌고 냅다 사랑방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푸짐한 한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지요. 이복의 장대, 밥은 천천히 먹고 어서 나부터 좀 해주시게. 내가 이 순간을 기다리느라 목이 빠져 죽는 줄만 알았다네. 그리하여 장대는 밥도 못 먹고 마님부터 해주었답니다. 오늘도 반의 반만 넣어가며 살살 다뤄주었지요. 그래도 마님은 결국 혼절을 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어허, 오늘도 혼절을 하다니 이러다 큰일 나겠구먼. 장대는 밖을 살펴보고 아무도 없자 얼른 마님을 업어다 방에 눕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돌아와 밥 먹고 잠을 잤지요. 그리고 또 해질녘이 되니 머슴이 찾아왔습니다. 대감께서 찾으십니다요. 그렇게 장대는 밤만 되면 허대감과 이야기 내기를 하였습니다. 허나 허대감은 답을 한 개도 맞출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장대는 밤이면 허대감을 통해서 돈을 벌고 아침이면 마님과 회푸도 푸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닌가. 허나 지나치면 없는 이만 못한 것이니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되었군. 장대는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허대감도 줄 돈이 1000냥이 넘어가자 심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재밌었던 적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줘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거 가볍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겠구먼. 1000냥이 어디 네 집 개 이름이냔 말이여. 허대감은 1000냥을 주지 않을 꼼수를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허대감은 머슴을 시켜 장대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잠시 후 장대가 뒷짐을 지고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흡사 신분이 높은 양반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배운 것이요? 허대감은 하도 궁금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성균관 대사성을 지내신 이영찬 어른이시지요.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답니다. 아니, 이영찬 대사성이라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리 지체 높으신 분의 자제가 왜 이러고 다니시는 게요? 저는 본시 과거에서 장원급제는 하였으나 주상께 특별히 부탁하여 벼슬은 아직 하지 않고 있소이다.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을 돌며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있는 중이라오. 그러한 이유로 주상도 내게 시간을 준 것이요. 어허, 그렇단 말이요. 이거 지체 높으신 양반에게 내가 접대를 소홀히 했구려. 장대의 말을 들은 허대감의 눈빛은 무척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보아하니 임금과도 벼슬을 가지고 논할 정도라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나도 한양으로 갈 길을 가보아야겠소. 그러니 내 돈 1000냥을 주시지요. 장대의 말에 허대감은 무척 난감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10여일 만에 1000냥 빚이 생긴 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대감이 세워두었던 꼼수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칫 임금에게 말이라도 들어가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어서 주시지 않고 뭐 하세요? 저도 옆방에서 똑똑히 들었구먼요. 장대에게 빠져버린 마님은 허대감이 우물쭈물대자 장대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대감은 장대와 부인에게서 재촉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요? 하하, 그것 말이요. 그것은 이미 허대감도 실컷 보았소. 아니, 실컷 보았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제겐 금은보화보다 더 중요한 게 지식이지요. 금은보화는 스스로 양을 더 늘릴 수는 없지만 지식은 다르오. 지식을 쓰기에 따라서는 금은보화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만 선택하라면 당연히 지식인 것이요. 아니, 그럼 개나리 보찜은 왜 그리 애지중지한 것이요? 아, 그거야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또 괴나리 보찜은 잠잘 때 머리를 받치고 보호해주니 나그네들에게 어찌 소중하지 않겠소. 장대의 말을 들은 허대감은 허탈해도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노렸던 보물이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한 보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요. 이제야 장대한테 속고 놀아났다는 것을 알게 된 허대감은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억울해도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이보 부인, 1000냥을 꺼내오시오. 모든 것을 체념한 허대감은 부인에게 1000냥을 꺼내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워낙 많다 보니 부인 혼자서는 들지도 못하고 여종을 불러 가져왔답니다. 고맙소.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니 감up할 따름이요. 하여 이 돈으로 허대감님의 쌀을 모두 사겠소. 아니, 그리 많은 쌀을 어찌하려는 것이요? 1000냥어치 쌀을 마당에 내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1000냥어치 쌀을 도대체 어찌하려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던 허대감은 머슴들을 시켜 쌀을 마당에 쌓아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장대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쌀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었지요. 쌀이 워낙 많다 보니 한 집에 쌀이 몇 가마씩이나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이면 여러 식구가 다음에 수확할 때까지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요. 그러자 허대감은 우라통이 터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모아놓은 재산인데 낯선이 하나 잘못 들였다가 열흘 만에 곳간이 텅텅 비고 말았으니 말이지요. 장대는 가마에 쌀을 가득 싣고 월양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월양낭자 계시오? 장대 목소리에 월양이가 바느질하다 말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엇인가요? 쌀이요. 이 쌀로 어머님 밥도 지어드리고 월양낭자도 배부르게 드시구려. 그렇지 않아도 장대님이 두고 가신 내냥으로 어머님 약도 지어드리고 밥도 지어드렸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나 많은 쌀을 가져오시다니요. 운이 좋았소. 그러니 이제 배부르게 드시구려. 장대는 월양이의 쌀독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장대는 월양이에게 입맞춤을 하였지요. 그러자 월양이도 장대를 꼭 안는 것이었습니다. 월양이도 장대를 가슴에 두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장대는 월양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주상과 약속한 게 있으니 이제 한양에 가야 하오. 내 지금 떠나지만 조만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 그때까지 날 기다려줄 수 있겠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대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은 장대는 월양이와 떨어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주들만 배불리는 농지법을 손떼기 시작하였지요. 흉년이 들어도 정해진 만큼 농부가 공물을 갚아야 하는 제도를 흉작이든 풍작이든 농부와 지주가 똑같은 비율로 나누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정의 대신들이 난리가 나는 것이었지요. 조정의 대신들도 지주들이 많다 보니 장대의 주장대로 농지법이 개정되면 손해가 막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조정 대신들끼리 모여 장대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하였지요. 그리하여 대신들끼리 모여 장대를 모함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장대의 비리를 눈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게 되자 이번에는 장대가 지나간 마을들을 모두 조사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은 것까지 찾아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허대감과의 내기 이야기를 사기죄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대는 뇌물수수죄와 사기로 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장대가 준비한 농지 개정법은 유야무야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옥에 갇힌 장대는 너무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갈수록 산 넘어 산이구나.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으니 어떻게 힘없는 농민들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장대가 옥에 갇히고 어느덧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임금이 장대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내가 비리와 사기 혐으로 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내 은밀히 조사를 해보았느니라. 헌데 증자라는 것들이 모두 조작이 되었더구나. 하여 너를 방면하려 하느니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제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농지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전하. 알고 있다. 내가 준비한 농지개정법을 나도 보았느니라. 해서 내가 조사한 것을 토대로 영의정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느니라. 황공하옵나이다, 전하. 그리만 된다면 제게는 균전사 자리를 내리심이 옳을 듯 하옵니다. 그래, 균전사가 너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말해보거라. 조정에는 저만큼 농민들의 처지와 환경을 잘 아는 이는 없을 것이옵니다. 농지법이 개정된다 하여도 지주들과 관리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법을 지키지 않는 양반들과 관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균전사 자리를 주시오면 제가 농지법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을 서겠사옵나이다. 그래, 내 말이 맞도다. 법이 있다 한들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리하여 장대는 균전사가 되어 다시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농지법을 지키지 않는 지주들과 탈세하는 관리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보고 싶은 월양이가 있는 마을로 갈 수가 있게 되었지요. 월양이가 사는 마을로 말을 타고 달리는 장대는 가슴이 무척 뛰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월양이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렇게 장대는 말을 달려 월양이 집에 당도하였습니다. 월양낭자, 내가 왔소. 그런데 월양이의 대답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장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월양낭자만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것이었지요. 월양낭자 눈 좀 떠보시오. 내가 왔소. 월양낭자는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장대는 월양이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지요. 그런데 심장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너무 약했습니다. 그러자 장대는 월양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꽁꽁 묶었지요. 그리고 장대는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월양이 마을에는 의원이 없다 보니 한참을 달려 큰 마을까지 가야만 했지요. 장대의 눈에서는 눈물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시오. 내 꼭 낭자를 살려내리다. 그러니 조금만 버텨주시오. 장대는 말에게 더욱더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 장대는 큰 마을 의원 집에 당도를 하였지요. 의원 계시오? 장대는 얼른 의원 집으로 들어가 월양이를 눕혔습니다. 그러자 의원이 월양이를 살피는 것이었지요.
의원이 월양이를 살피는 동안에도 장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숨조차 쉬어지질 않는 것이었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다행히 아직 기력이 있으니 치료하면 괜찮아질 것이오. 괜찮아질 수 있다는 의원의 말에 장대는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니 월양이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날 알아보시겠소? 장대도령님이 아니셔요? 그렇소 내가 장대여. 내가 너무 늦게 와 미안하구려. 장대를 알아본 월양이의 두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월양이도 그토록 장대를 그리워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몇 해 만에 다시 보게 되었으니 월양이도 너무 기쁜 것이었지요. 어머님은 어디 계신 것이요? 장대의 말에 월양이는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소리내어 통곡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장대도 월양이 어머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대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지요. 장대가 며칠 전 월양이 집을 떠나올 때 장대의 두 손을 꼭 잡던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월양이를 부탁한다던 눈물 맺힌 어머님의 모습이 눈에 선한 것이었지요. 장대는 월양이를 있는 힘껏 안았습니다. 아픈 가슴을 포옹으로 서로는 서로를 위로하였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월양이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력도 좋아져 걸을 수도 있게 되었지요. 그러자 장대는 월양이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건강이 회복된 월양이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가 있었지요. 2해 전 장대가 떠나고 얼마 후 허대감이 머슴들을 시켜 장대가 나누어 준 쌀을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서 다시 빼앗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전보다 더욱더 가혹하고 악랄해졌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월양이네도 쌀을 모두 빼앗기고 굶는 날이 허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음 해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월양이까지 굶어 죽기 직전이었던 것이었지요. 월양이의 말을 들은 장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며칠만 더 치료받고 계시오. 내 반드시 며칠 내로 돌아오겠소. 장대를 바라보는 월양이의 두 눈에는 또 눈물이 고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장대는 월양이를 꼭 안아주었지요. 틀림없이 며칠 안으로 돌아오리다. 그러니 날 믿고 기다려주시오. 장대는 월양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촉촉한 눈으로 보고 있는 월양이를 뒤로하고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장대는 곧바로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지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진술을 들은 장대는 곧바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균전사.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아니 어찌 사또가 나를 기다린 것이오? 어명을 받고 있다고 들었소. 그런데 어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소? 그래서 제가 균전사께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소이다. 그것이 무엇이오? 은자 100냥이요. 이거면 균전사께서도 흡족하실 것이오. 알겠소. 사또의 죄명은 뇌물죄가 추가될 것이오. 아니, 은자 100냥을 마다하시는 게요? 그럼 은자 200냥을 드리리다. 아니, 300냥을 드리겠소? 그 돈이 모두 힘없는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 만들어진 돈이 아니더냐. 내 놈이 그리 내놓지 않더라도 한 푼도 남김없이 압류될 것이니 그리할 거라. 그리고 내 놈에게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겠노라. 아니, 마지막이라니요. 어찌 말씀을 그리 하시는 게요? 그것마저도 싫다면 당장 내 놈을 추포하마. 아닙니다요, 균전사. 마지막 임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놈이 그동안 뒷배로 봐준 자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모두 잡아들이거라. 내 놈이 뒷배를 봐주었으니 내 놈이 가장 잘할 터. 만에 하나 이번 마지막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내 반드시 내 놈의 목을 매달고 말 것이다. 어명을 받고 움직이는 균전사의 말에 사또는 그동안 뒷배를 봐준 지주들과 관리들을 죄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을 적용하여 처벌을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그 속에는 허대감도 들어 있었습니다. 허대감이 농지법 위반을 가장 크게 하였지요. 이보시오 허대감, 어찌 그리하셨소? 내가 어찌 허대감에게 사기를 친 것이오? 그리고 배고픈 농민들에게 준 쌀을 어찌 도로 빼앗아 가셨소? 이보시오 균전사,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그리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요.
조정에서 사람이 나와 내게 그리하라 이른 것이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리한 것이요. 이제 그동안 허대감이 저지른 죄값을 받게 될 것이요. 거짓 증언을 하였으니 모함죄를 받게 될 것이고 농부들에게 준 쌀을 모두 빼앗아 갔으니 이 또한 강도죄가 될 것이요. 허대감은 살아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소. 내 가진 땅의 반을 드리리다. 그러니 날 좀 봐주시오. 허대감의 땅은 모두 몰수될 것이요. 부정하게 땅을 취했으니 그 땅은 다시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 평소 올바르게 살았으면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요. 허대감은 자업자득이요. 그리하여 허대감은 평생을 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또와 마을 관리들도 옥살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농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돌아가 마을 사람들도 마음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모두 처결한 장대는 말 타고 다시 월양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월양이가 맨발로 달려나와 장대를 부둥켜 안는 것이었지요. 월양낭자, 이제 나와 같이 한양으로 갑시다. 그리하여 장대는 월양이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궐 같은 집에서 혼례를 치렀지요. 장대와 월양이의 혼례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죄다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혼례를 축복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장대는 은인 중에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리길이라도 달려가 축복을 해줄 판이었지요. 그렇게 성대한 혼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방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월양낭자, 아니 부인이라 해야겠구려. 내 평생을 바쳐 그대를 사랑할 것이요. 저도 서방님만을 사랑하며 평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직 부인께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요?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요.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마시구려. 그리하여 두 사람의 방은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월양이는 혼절하여 다음 날이 되어서야 깨어났지요. 아니, 이렇게 크면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너무 놀랐잖아요. 아직 놀랄 때가 아니요. 어젯밤은 반의 반만 넣었으니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 아, 월양이 서방 장대가 그냥 장대가 아니라는 것이야. 아니, 그것이 뭔 말이여? 아, 그것이 장대만 해서 이름도 장대라 지었다는구먼. 아니, 참 말이여? 오매 부러운 것. 장대 맛은 어떤 맛일까잉? 옛말에 양상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들보 위에 군자라는 뜻으로 도둑을 점잖게 이르는 말이지요. 사람들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관리들을 빗대어 쓰던 말이기도 하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